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정이 없는 나라였습니까? 우리 태국이 한국 전쟁 때 도와준 은혜를 잊은 겁니까? 이렇게 태국으로 쫓아내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는 겁니까? 날이 갈수록 태국 현지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15만 명이 넘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있고,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재작년부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태국인들 중에서 80%가 불법 체류 상태이며 이들은 마약 밀수와 같은 각종 악질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한국 문체부에서는 불법 체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으나 태국 노동부가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추방당한 태국인들이 생겨나면서 태국에 반한 감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SNS에 한국 여행 금지와 밴코리아 게시물을 올리고 있고, 태국 여행업 협회 부회장마저 한국으로 여행 갈 필요가 없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이에 양국 간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뒤늦게 태국 정부는 수습해 보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었던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결국 칼을 뽑았고, 이제 와서 싹싹 빌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강제 추방하고 있습니다. 강제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로 태국 수완나품 공항은 마비되었고 아비규환 상태라고 합니다. 도대체 태국 현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속보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타이 PBS 방송국에서 수습기자로 일하고 있는 파타위입니다. 얼마 전에 태국 현지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메일을 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저께 수완나품 공항으로 취재를 다녀왔고 그곳은 말 그대로 정말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쫓겨난 불법 체류자들로 공항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그들은 집으로 보내달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을 쫓아낸 한국 정부를 향한 반발심만 가득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적법한 조사 없이 바로 집으로 보내달라고 태국 정부에 시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항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은 방송국의 카메라를 보고 얼굴을 황급히 가리거나 촬영하지 말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고 비참한 그들의 몰골에 같은 태국 국민으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 정부는 분명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계도 조치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태국 불법 체류자들은 어떻게 했길래 저토록 비참한 꼴로 쫓겨난 걸까요? 오늘 저는 태국 불법 체류자들의 현실에 대해 고발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태국인의 78%는 불법 체류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불법 체류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태국인입니다. 한국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니 2015년 태국 불법 체류자는 5만 2천 명인데 2023년에는 15만 7천 명으로 3배나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악질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의 정부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불법 체류자들을 눈감아 줄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 비중이 가장 높은 태국인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까다롭게 심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한국에 입국한 태국인 5명 중에서 4명이 불법 체류를 한다는 건데 한국 정부가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저지르고 있는 범죄들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한국 정부를 옹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악질 범죄는 한국의 비밀리에 마약을 유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시가로 500억 원이 넘는 마약을 한국에 밀반입해서 유통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태국 총책과 공모해 반죽기계에 마약을 숨기고 국제 탁송화물로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그는 단기간 관광 목적으로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와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라는 지역에 있는 공장에 취업해 거주하다가 현재는 불법 체류 상태이며
5천만 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낮에는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고 밤에는 전국에 마약을 유통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도 한국 경찰에게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에게 마약류를 유통했고 경찰은 7개월 동안 추적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점은 그들은 낮에는 시골 지역에서 지내며 밭일을 하고 밤에는 마약을 판매하러 전국을 돌아다녔다는 점입니다.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는 태국인들이 저지르는 수법은 대부분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90일 무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뒤 불법 체류자 신분을 유지하며 태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했습니다. 특히 태국 정부가 대마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면서 마약류 구입이 수월해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범죄자들이 점점 지능적으로 행동해서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태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마약류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예방과 단속을 위해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국은 아시아 최초로 마약을 합법화한 국가잖아요. 사실 저는 아직도 태국 정부가 왜 저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약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합법화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 당시 대학교 언론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저는 선후배들과 함께 마약류 합법화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신문사에 글을 투고할 만큼 분노했습니다. 합법화 이후 관광지나 유흥가에서 공공연히 소비됐고 청소년 중독 등과 같은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정책과 분위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한동안 태국 여행 오는 것을 꺼렸고 관광에 의존해서 사는 태국은 위기를 겪을 뻔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으면서도 한국까지 가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돈을 버는 그들의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감싸줄 수도 감싸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마약류 유통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벽에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불법 체류자는 무면허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무면허로 승합차를 운행하다가 앞선 사고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했고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구조 요청을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당시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 상태인 점과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한 것도 문제인데 심지어 불법 체류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불법 체류하면서 악질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는 태국인들에게 즉각 추방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계도 기간까지 제공한 한국 정부의 인내심에 새삼 놀랐습니다. 하지만 많은 태국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SNS에서 퍼지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혐한 표현을 따라하면서 게시물을 올리고 한국 여행 금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파악하지 않고 사람들이 한국을 비난하는 걸 무작정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한편으로는 시민의식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도 계급 사회를 유지하고 나라가 발전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태국을 차별하고 싫어하는 한국보다는 중국과 일본으로 가면 된다는 게시물도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공식적으로 태국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도 없는데 한국에 대한 반발심으로 중국과 일본을 치켜세우는 걸 보면 화가 납니다. 태국과 중국이 상호비자 면제 합의를 맺은 기사에 좋아요를 누르고 태국 사람들은 중국 관광객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또한 태국 여행업협회의 유타차이 부회장의 감정적 대응은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협회 부회장은 한국은 관광 명소가 부족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알려진 만큼 수명이 짧다는 조롱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치켜 세우면서 한국과 비교하고 폄하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결국 태국 여행업협회 회장은 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닌 일부 관계자의 개인적 발언이었고 오해를 끼쳐서 미안하다는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국 간의 문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태국 관광업을 대표하는 사람이 저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니 정말 한심해 보였어요.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였어요. 한국과 태국은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죠.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으며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당시 태국이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했던 사실은 양국이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과 태국은 경제 협력을 강화해왔으며 한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규모 가전제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포스코는 철강 생산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특히 SK그룹은 에너지 및 통신 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태국인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했고 양국 간 관광객 교류도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최대한 인도주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자진 출국 기회를 여러 차례 제공하였고 출국 시 재입국 금지 기간을 대폭 축소해주기도 했습니다. 일부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는 태국 노동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양국 간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합법적인 취업 경로를 확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저희 방송국은 태국 노동부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한국 문체부와 주고받은 공식 외교 문서 일부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문서들을 열람하고 나서 저희는 큰 충격을 받았고 나오는 건 한숨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태국 노동부는 시종일관 비협조적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태국 노동부는 자국민의 해외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서 불법 체류자들의 귀국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고 한국 정부의 다양한 협조 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우호 관계는 흔들렸고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면서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태국 불법 체류자들은 이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도 큰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법 체류를 정당화했고 한국 정부의 조치에 저항했습니다. 자신들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일하며 저렴한 임금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며 한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의 체류가 불법이라기보다는 한국 경제의 필요에 의해 묵인된 것인데 이제 와서 강제 추방 명령을 내리는 건 이기적인 정책이라고 항의했습니다. 더불어 태국 정부의 해외 취업 장려 정책을 언급하며 자국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체류가 태국 정부의 정책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죠. 한국 정부의 강제 추방 명령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한국에 버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칼을 뽑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하고 강제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강경책은 국내법 질서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당국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방 절차를 진행했으며 최소한의 법적 절차만을 준수하며 불법 체류자들의 즉각적 본국 송환에 주력했습니다. 여러 번의 관용을 베풀었지만 돌아오는 건 태국 정부의 비협조와 불법 체류자들의 책임 회피였으니 한국 정부가 추방 결정을 내린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불법 체류자 문제는
양국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선량한 태국인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태국인에 대한 입국 및 보안 심사가 강화되어 합법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관광객과 유학생들이 벌써부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자들과 동일시되어 차별을 받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이미지도 많이 실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태국인들에게는 희망과 기회의 땅이고 많은 젊은 세대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꿉니다. 그들은 한국에 가서 일하기를 원하는데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 해외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태국인들의 취업 기회가 작년에 비해 올해 35%나 급감했음을 보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방송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많은 자료를 열람하고 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앞의 상황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렸고 이것이 반한 감정으로 연결된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알려야 할 정부조차 미지근하게 반응하고 있으니 상황은 점점 더 악화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에는 크게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태국에는 분명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저희 방송국에서는 보도 자료를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내 태국 불법 체류자들의 실상을 다루는 보도 자료를 기획했고 여기에는 해외 불법 체류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국가 이미지 실추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의 수가 15만 명이 넘는다는 것과 그들이 악질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실제 사건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 문제를 인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많은 태국인들은 계속 불법 체류를 이어가고 있음을 지적했고 태국 정부도 소극적으로 대응했음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강제 추방 결정은 최후의 수단이었다는 것과 이로 인한 반한 감정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이런 긴급 보도 자료를 편성했을 때 최소 2주 정도 게시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보도 자료는 정확히 일주일 동안만 게시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은 계급 사회이고 왕족들이 사회 전반을 꽉 쥐고 있고 좌지우지합니다. 저희의 보도 자료에 태국 왕실 고위 인사들은 강한 불쾌감을 표현했고 공식 문서를 발송해서 방송국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한 고위 왕족은 비공개 성명을 통해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이런 편파적인 보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국민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면서 저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게시 기간이 짧아서 보도 자료를 읽은 사람은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을 지닌 몇몇 태국인들은 보도 자료 내용을 요약해서 SNS나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SNS에는 한국 혐오 금지, 불법 체류 진실이라는 해시태그가 등장했지만 며칠이 지나면 그 게시물들은 사라질 때가 많았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모든 태국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더 노력해보겠지만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요. 한국 분들도 태국이 어떤 상황인지 부디 알아주시고 진실을 알려주세요. 두서없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양국 간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저희 채널에서도 태국에 반한 감정에 대한 영상을 여러 개 올려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올릴 때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랬는데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법을 어긴 불법 체류자들에게 관용을 베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태국인들의 반한 감정이 완화되고 선량한 태국인들이 피해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감동 공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